49번 한번 가보죠. 출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겠죠? 출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 뭐 03년도 연도 문제를 제가 도출했다 하더라도 뭐야 03년도 내가 태어나지 않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자 가면 49번 국가정보원장은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을 한다. 자 다음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에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암호자재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비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 관련되는 자재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이 암호 관련 자재의 기본적 권한을 누가 쥐고 있냐면 이거는 국정원장이 쥐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권한이에요. 기본적으로 전 정부 부처에서. 왜 국정원장일까요? 국정원장이 왜일까요? 자꾸 왜냐고 물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잖아. 알겠죠? 외면하죠. 1급 비밀의 제가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국정원장이죠. 알겠죠? 1급 들어오면 무조건 국정원장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여러분 암호화될 정도의 비밀 혹은 정보는 레벨로 따지면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 1급 수준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국정원장이 들어온 겁니다. 암호 관련된 무조건 국정원장이에요. 사실은. 각 부서에서 경찰청장이 암호한다? 아니에요. 그건 뭐다? 자기들끼리 쓰는 내부 통신용 망에 대한 걸 여러분이 암호로 착각하시면 안 돼. 암호는 여기서 암호가 저기서 암호고 모든 부서에 다 암호예요. 그래서 요 암호에는 바로 요게 들어오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들어요. 그러면 암호화 시키는 기자재에 대한 공급도 누가 해야 될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공급도 국정원장이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책임자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정원장이 바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이 암호자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무조건 모든 걸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 암호자재를 승인을 받은 상태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원칙은 국정원장. 자, 그러면 이제 암호자재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뭐 암호자재를 다 쓰고 나서 그 암호자재가 폐기하거나 아니면 반납하거나, 자, 반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반납하는 건 더 이상 국정원에 돌아갈 필요가 없죠. 쓸모 없어졌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국정원장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제작기관에게. 알겠죠? 그 제작기관이 알아서 없애라 이겁니다. 그래서 반납은 제작기관에게. 책임은 국정원장에게. 알겠죠? 이게 일종의 공급의 논리고 요거는 일종의 폐기 처분에 대한 용도 불용 처리에 대한 논리로 달리 가져가기 때문에 주체를 구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기간이 뭐 제작한 데서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반납한다. 이러면 바로 요 제작기관에게 가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예,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 이해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다시 가보죠. 자, 오셔가지고, 자, 50번에, 아니, 49번에, 자, 그래서, 자, 첫째, 중요한 건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체크.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당연히 암호자재가 비밀 소통하지. 그러면 대화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필요한 기관에 공급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공급의 주체는 국정원장입니다. 요거 확실히 봐놓으시고, 자, 체크하시고.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에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범위 내에서 제자재를 제작할 수 있는 인가, 누가? 국정원장의 인가에 의한 예외적 사항을 인정해주고 있죠. 국정원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50번을 보세요.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자항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반납한다? 아니라고요. 알겠죠? 암호자재를 반납하는 것은 뭐다? 제작기관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야봐, 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야, 이런 거 시험 내면 아마 아주 대박 문제 될 거예요. 보세요. 암호를 해제하는 거 누가 하지? 국정원장이 갑니다. 지금 이거는 자재야, 자재. 기자재, 장비 제작하고 장비 안에는 암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 그건 제작기관 네가 알아서 폐기 처분해 된다 이거고. 암호 사체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국정원장의 권한이에요. 여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경찰학에 이렇게 런칭을 처음 하지만 솔직히 경찰학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많은 연구를 해봤었는데 제가 박사과정에서 하고 계속 해봤었는데 교수랑도 논의를 해봤는데 경찰학 시장이 왜곡된 거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돌고 도는 기출 문제에 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5과목 시험 칠 때는 그렇게 기출을 돌렸고 출제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현직이 들어가니까. 현직은 바빠요. 알겠죠? 현직은 이거 하루 출제원 들어가 봐도 기껏해 그들의 표현을 듭니다. 기껏해야 2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차라리 일하고 말지. 왜? 내가 그 출제하고 갔다 와서 내 일이 줄어든 게 또 쌓여있거든. 출제도 하고 와야 되고 또 와서 또 일도 해야 되니까 떴다버려야. 그래서 출제를 싫어해요. 알겠죠? 그러니 출제하러 가면 뭘 낸다? 냈네? 그래 내자. 왜? 리스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바뀌었다고 했죠. 저 같은 만약에 학문화된 상태에 이론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완전히 접근을 달려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3년부터 출제원 풀이 현직 교수, 경찰학 전공 둘, 행정학 전공 둘, 행정법 전공 둘, 6명 세트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이게 굉장히 큰 변화로 내가 OT 때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는데 그래서 물론 제가 경찰학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야.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출에서 계속 돌던 특히 제2시생 이상 된 여러분들은 네 그냥 과거에서 떨어집니다. 항상 말하자면 기출은 과거일 뿐인 거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미래 문제입니다. 과연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기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출에 집착하고 그 틀에만 갇혀 계시면 절대 발전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프라임을 제외한 프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학원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야 나 고득점했으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원래 합격할 것 같아요 하고 희망의 미소를 날리고 있는 애들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 넌 작년에 살고 있구나 올해를 새롭게 살자라는 말을 계속 해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알았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물론 기출은 당연히 다 잡아둬야 되는 거고 그건 여러분이 최소한의 어느 학원이든 1년 커리를 타게 되면 기출은 이렇든 저렇든 다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라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십시오. 네. 자, 요거 됐고. 자, 제작 기관이다. 자, 모셔서 다음 가보죠. 51번 문제 가봅니다. 자,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 하며 보관 책임자가 1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을 때에는 1급 비밀을 2, 3급 비밀과 혼합 보관 제가 1급은 무조건 분리 따로라고 했잖아. 알겠죠? 분리 따로 그리고 국정원장입니다. 알았죠? 1급에 대한 컨셉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틀렸죠? 혼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2급, 3급은 혼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52번 가볼까요? 비밀 열람 기록자는 그 비밀을 생산기관이 첨부하여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비밀은 따로 생산기관이라는 개념.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건 생산기관이죠. 이걸 또 접수기관 이렇게 장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산기관이 왜 들어오는지 알겠죠? 생산기관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분리하여 따로 분리 따로죠. 분리 따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쳤지만은 요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으로 맞는 내용이지만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래서 지금 요 보관 기록 비밀 열람 기록 전 보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몇 년간 보관한다? 플러스 5년 추가해 놓으세요. 5년간 보관합니다. 5년간. 네, 5년까지. 그래서 이런 질문은 확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년간 보관한다까지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것까지 해버리면 나중에는 경찰학 전체가 다 그 물 안에 딱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오셔서 53번에 보안 업무 규정상, 자,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 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밀 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지역은 제한구역이다. 제한구역이다. 자, 제한구역 맞습니까? 네. 그럼 제한구역이 뭐냐면 제한구역을 뭘 제한구역이라고 부르죠? 제한구역과 통제구역 요걸 가장 많이 구별할 텐데 일단 개념적으로 좀 구별한다면 제한구역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해 봐야 될 건 딴 걸 다 놓치더라도 바로 이 안내를 놓치면 안 돼. 알겠죠? 제한구역은 안내가 핵심이야. 너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서 가라는 게 제한구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한구역은
안내입니다. 안내. 통제구역은 뭘 하는 거냐면 통제구역은 아예 오지 마. 알겠죠? 그래서 금지야, 금지. 수식어는 출입 금지가 통제구역이에요. 제한구역은 안내받으라는 겁니다. 안내. 그럼 하나 남은 게 바로 뭐냐? 제한 지역이죠. 지역. 지금 제한 지역은 뭘까? 구역이 넓을까? 지역이 넓을까? 뭐가 더 넓을까? 지역이 훨씬 더 넓습니다. 알겠죠? 노량진 재개발 지역하고 노량진 재개발 구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지역이 훨씬 더 넓어. 그럼 지역을 다 안내할 수 없으니까 이 지역의 핵심 뭐냐? 감시가 핵심이에요. 자, 제한 지역은 감시, 제한 구역은 안내, 통제구역은 금지. 이게 중요한 본질이야.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주요 시설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에 대한, 그렇죠, 안내가 나왔네.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은 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안내는 제한 구역. 끝. 세 개 지역 구별 되겠죠? 네. 요렇게 해서 바로 감시냐, 안내냐, 금지냐, 요렇게 하면 가장 컴팩트하게 정렬됩니다. 이게 바로 퍼펙트한 정리입니다. 이 이상의 정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맞고, 그렇다면 밑에 하나 더 54번 가보죠. 자, 53번 가보면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에 따른 제한 구역은 제한 구역이 나오죠. 제한 구역은 뭐라고? 제한 구역은 안내받으라 이겁니다. 안내하는 요것은 어떻게 하느냐? 전자교환기, 정보통신관제센터, 정보보안기록실,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 종합상황실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하는 제한구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그러면 통제구역과 바로 제한구역을 구별해 두라고 했는데, 통제구역 요걸 여러분은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금지되는 곳. 알겠죠? 요 금지되는 곳의 핵심은 6개의 키워드에 있습니다. 자, 금지되는 것은 뭐냐면 종합 무기.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전부 다 통제구역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종합 무기 보안 상황은 비밀 암호로 뭔다? 통제한다. 종합무기 보안 상황은 비밀 암호로 통제한다. 이렇게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곳은 전부 다 통제구역. 그래서 뭐 들어오지 마라고 막아두는 곳입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자, 다른 거 전자교환기 단어 없죠. 패스. 정보통신관제센터 없고 정보보안기록실 보안 뭐라고? 통제구역. 다음 경찰청 시도경찰 항공대 없고 종합상황실 상황. 알겠죠? 요렇게 6가지. 통제구역, 종합무기, 보안상황, 비밀 암호로 통제한다. 그리고 지역은 감시하는 거고 제한구역은 안내하는 거고 통제구역은 금지하는 거. 그러면 끝났습니다. 알겠죠? 이걸로 문제 해결을 다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모셔가지고 55번 볼까요? 경찰청장은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다. 아니죠. 이 질문은 제가 그냥 사적 감정에서 골랐습니다. 다른 짱들은 하다못해 검찰총장은 1급인데 경찰청장은 1급이 아니죠. 알겠죠? 네, 경찰청장은 2, 3급입니다. 네. 자, 56번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뭐냐면 공무원보다는 포커스가 공무원이었던 이 사람입니다.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전제하고 있는 비밀엄수 의무는 현직에 적용돼, 퇴직에 적용돼. 둘 다. 현직에도 적용되고 퇴직에도 둘 다 적용됩니다. 그게 그대로 온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에게도 바로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비밀 공개에서는 안 된다. 비밀염소 업무 때문에 공개됐습니다. 자, 그러면 57번. 자, 여기서 내용이 좀 달라지니까 잠깐 쉬었다 다시 들어가죠.